자, 우선 여러분들 보수를 이용한 이진수의 뺄셈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음, 그 컴퓨터에서는 연산을 할 때 이제 덧셈 연산은 있어요. 가상기라고 합니다. 가상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기를 이용해서 이제 덧셈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 가상기를 이용해서 덧셈을 할 수 있다. 그럼 곱셈은 어떻게 하냐면, 덧셈을 여러 번 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곱하기 3이면 덧셈을 3번 하면 되고 곱하기 4면 덧셈을 4번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뺄셈이거든요. 뺄셈. 그럼 뺄셈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뺄셈 연산기를 따로 이제 넣기가 좀 어려우니까 구현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요 보수를 이용한 뺄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이진수의 뺄셈은 보수를 이용한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셈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상기를 이용해서 뺄셈 연산 수행했죠? 그럼 나눗셈은 당연히 쉽죠? 뺄셈은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사칙 연산을 요 가상기, 덧셈 연산 하나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생각여기에 있는 예시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92에서 35를 빼야 되는데, 물론 직접 빼면 되죠. 직접 빼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덧셈 연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음, 더하기 좀 쉽게 하려면 35의 보수를 구하면 됩니다. 35의 보수. 그럼, 선생님, 그러면 보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보수가 뭐냐면, 숫자를 반대로 취했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십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리 수가 서로 각각 더해가지고 9가 되게끔. 그럼 5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9가 되냐면 4가 되죠, 4. 맞죠? 그 다음에 3에다가 얼마 더해서 9가 되냐면 6이니까 35의 보수는 64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수, 그래서 우리 책의 아래 보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보수는 x바로 표현하며 x바는 우리가 십진법이니까 그래서 십진법에서 1을 빼면 이제 9죠. 그래서 9에서 그 숫자를 뺀 것으로 정의한다. 되겠습니까? 한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방금 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5라는 숫자가 있다. 5 밥. 그럼 우린 십진법이니까 10에서 1 빼면 9죠. 그럼 9에서 원래 숫자 5를 빼는 거니까 4. 그래서 쉽게 말해서 5와 4는 더해서 이제 9가 되도록 합이 9가 되도록 만들면 우리가 보수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를 더해요. 보수는 더합니다. 그럼 90이랑 64를 더하는 건 쉬워요. 가상기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얼마냐면은 156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맨 앞자리 있죠. 맨 앞자리를 1을 하나 떼서 1의 자리에 갖다 붙여서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57이다라고 해서 요게 바로 보수를 이용한 뺄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신기합니까? 어, 이 원리는 여기서 100을 뺀 거예요. 1, 5, 6에서 1을 삭제한 거니까 100을 뺀 다음에 요 1회자에 다시 더했으니까 1을 더했으니까 결국은 99를 뺐다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래 애시당초 내가 처음에 99를 더했거든요, 이게. 보수를 취한다는 과정이 99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9를 더했으니까 다시 99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그러니까 92에서 35를 빼기 위해서 우선은 여기에 99를 더하고 다시 99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35, 99 보수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92 더하기 얼마입니까? 64죠, 64.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99를 뺀 거니까 92, 64를 더하면은 156이었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99를 빼는 게 또 어려우니까 100을 뺀 다음에 1을 더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156에서 100을 빼면 56이고 1을 더하니까 답이 그래서 57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수적으로도 당연히 성립하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뺄셈을 구현한 이유가 뭐냐? 컴퓨터에 내장된 연산은 덧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기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기하죠? 괜찮죠? 이진법의 뺄셈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예제 몇 개 다뤄보고 이 연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수 연산은 한번 95쪽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쪽 넘어가시면
보수를 이용해서 L 빼기 M을 구하는 방법은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바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이용하여 뺄셈을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봅시다. 빼기 101인데 첫 번째로 뺄셈이 안 되니까 덧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수를 찾습니다. 보수. 근데 요거 생각할 때 앞에가 네 자리이기 때문에 얘도 네 자리로 생각하세요. 이 앞에 0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됩니까? 그럼 이 수의 보수는 1010이 됩니다. 반대로, 왜냐면 이진법은 더해서 1이 되면 되기 때문에 1에다가 뭘 더해야 1이냐? 0. 0에다가 뭘 더해야 1이냐? 1. 1에다가 뭘 더해야 1이냐? 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010이 보수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보수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덧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렵죠? 예, 세로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1010 더하면 0, 0, 1, 0, 1,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 0, 0, 0 이진법이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맨 앞자리에 있는 1을 빼고 다시 1을 더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을 1의 자리에 덧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001 이진법이 요 예제 6번의 정답이 되겠다. 우선은 요 빼는 숫자의 보수를 구해야 됩니다. 여섯 숫자니까 앞에 00이 있다 생각하면 1100, 10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100, 100을 더합니다. 가상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더하시면 잘 안 되죠. 그냥 나도 세로셈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도 잘 안 되더라고. 요렇게. 그래서 011, 01, 01 요렇게 되죠. 그래서 1010, 110 이진법이 되는데 요 받아올림이 있죠. 받아올림 있는 거는 싹 빼서 1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10111 이진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빼면 되죠. 직접 빼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상기를 이용한 어떤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뺄셈도 덧셈으로 바꿔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보수를 이용한 연산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예제 7번 나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뭐 우선 뒤에 숫자가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받아 올림이 없습니다. 이것.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책에 설명이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좀 차근차근 또 대수적으로 풀어 써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보수를 구하세요. 여기서 보수를 구하면 0, 1, 1, 1, 0,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수를 구한 이유는 더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더합니다. 1101과 방금 구한 보수 111, 0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더하시면 떻게 됩니까? 1, 1, 0, 1 이렇게 되죠. 됩니까? 근데, 자리 올림수가 발생 안 했어요. 그냥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다시 얘를 보수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수를 취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보수를 취하면, 0, 1, 0, 1, 1, 0,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근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다 했으니까, 이제 음수를 붙이면 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0, 1, 1, 0, 이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올림이 없는 케이스에 대한 이제 보수 연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7번도 한번 해보세요. 보수를 구하세요 바로 0001, 000 요렇게 물론 1000이죠. 그래서 얘를 더한다 요렇게 더하면 0111, 001 받아올림이 없죠. 그대로죠, 자릿수가. 그럼 이럴 땐 다시 얘를 보수를 취한다. 011, 0001. 근데 이제 음수죠. 뒤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따라서 마이너스 11, 0001 이진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교과서 그 98쪽 가시면은 이항계수 파스칼 삼각형 요거 확률과 통계 배웠습니까? 다들? 뭐 지금 배우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아직 뭐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배우는 확통 시간에 배울 겁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우리 이진법을 이용해서 어떤
뭐 검증 뭐 이런 거 할 때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이진법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우리 책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뭐 NCK가 뭐 홀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진법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뭐 페리티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것도 좋은 주제 탐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